자, 벌써 20회입니다. 예, 20회는요, 소방학기로 당금밀법 테스트 20회는 예, 진도가 연수의 4요소부터 물질의 상태 변화가 나옵니다. 상태 변화에서는 또 우리가 심화 과정 내용이 좀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법칙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아하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역시나 절대 온도와 기체 부피가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어져 있군요. 절대 온도와 기체 부피가 비례한다는 것은 우리는 샤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샤를의 법칙이고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넘어가시고 보일-샤를의 법칙은 이걸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예. 무슨 법칙은 온도는 일정하고 그렇죠. 바로 나오네요.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보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3번에 열을 흡수하는 과정 중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었다. 액체가 기체다. 이것을 우리는 기화라고 얘기를 하죠. 액체가 기체가 된 것은 기화라고도 얘기하고 뭐 때로 따라서는 우리는 증발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질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복사 에너지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계산하면은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표면적이 또 비례하기도 하죠. 자,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활발하면 유체의 유동성이 커야 하겠죠. 커야 합니다. 유체의 유동성이 크면은 대류가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자, 이제 6번에 고체 열 전도량이죠. 두께가 얇을수록 더욱더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열로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두꺼우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열 전도량이 적어지겠죠. 열 전도율이 아니고 열 전도량입니다. 액체의 증기압은 증기가 되려는 힘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압하고 동일하게 되면은 액체가 끓으면서 모든 액체들이 기체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액체의 비점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요즘은 한국말로 많이 쓰니까 순 한국말로 쓰니까 끓는 점 이런 말도 쓰죠. 자, 얼음의 융점은 기본적으로 대기압에서 하기 때문에 섭씨 0도씨 뭐 그렇죠? 모를 리가 없겠고요. 융점이나 어는 점이 같은 거죠. 물의 어는 점, 얼음의 녹는 점 같은 숫자입니다. 무엇은 물의 어는 점을 32로 하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화시 온도라고 얘기하죠. 화시 온도입니다. 자, 10번에 무엇의 정의는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 에너지다. 뭐 추가적으로 온도뿐만 아니라 상태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열의 정의가 되겠죠. 열의 정의. 자, 외풍이 강할수록 바람이 강하게 불으면 연기가 많이 밀려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성대는 낮아진다. 자, 화재로 인해서 기체의 상승으로 실내의 상부는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하부는 압력이 낮죠. 예. 일단 올라가서 얘들이 이런 압력의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기체가 원칙적으로 움직이나 얘네들은 화재로 인해서 위로 많이 몰려 올라간 상태라서 압력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죠. 자, 연기 이동 원인 중에서 무엇은 틈새가 많거나 창문이 많은 그렇죠. 바람의 영향, 그렇죠. 바람 영향이죠. 바람의 영향은 그리고 이제 연기를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행동정지, 판단정지 빠지는 이유에 자주 접한다. 연기에 시각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각적 유해성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무엇을 한다? 심리적 유해성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행동정지, 판단정지에 빠지는 경우를 접한다. 뭐 이건 심리적 유해성이라는 얘기죠. 시각적 유해성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뭐 정답은 심리적 유해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15번 연기의 농도 측정 방법 중에서 단위 부피당 연기 포함된 입자죠. 그래서 이 입자에 무게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중량 농도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6번 물의 비열이라는 값은 얼마죠? 1칼로리 per 그램 도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kcal per kg 도시. 도시 대신에 뭐 K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숫자는 1이고요.
물의 증발 잡열 같은 경우는 539 칼로리 퍼 그램 또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똑같습니다. 용융 잡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 80 칼로리 퍼 80킬로칼로리 퍼 그램 이렇게 보죠. 그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해도 되겠고요. 자, 굴뚝 효과가 커지는 요인으로 합쳐 위로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어쨌든 내외부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을수록 층의 높이가 높을수록 그죠? 그리고 우리는 기밀도죠. 기밀도는 작을수록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내 안에서의 이제 공기 누설이죠. 실내 내에서 공기 누설이 클수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작아지는 것은 기밀도라는 것은 막혀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막혀 있으면은 우리가 굴뚝 효과가 잘 안 생기는데 뚫려져 있으면은 잘 생긴다 그런 얘기죠. 뭐 보통 이게 아래쪽의 기밀도, 상층의 최상부의 기밀도 이런 얘기죠. 자, 수평, 수직, 실내 방향을 단계로 나서 수다시라고 했으니까 제일 느린 게 수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계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평 같은 경우 보통 우리는 0.5에서 1m/s, 수직 같은 경우는 1에서 3m/s, 그리고 얘는 3에서 5m/s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뭐 1, 3, 5 정도로 하면 되겠죠. 네. 자, 넘어가시고요.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발생하는 가스 쓰셔야 되죠. CO2 될 거고요. H2O 됩니다. 이건 N2로 바뀐다고 그랬고요. 유황은 SO2, 유황은 황이라 하시면 되겠고요. 인이라는 것은 오산화인이기 때문에 한글로는 오산화인이라고 적지만은 화학식으로는 P4O10 이렇게 하셔도 되고 P2O5 하셔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자, 20번이요.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의 관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론 공기량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이론 공기량을 구하려면은 이론 산소량에다가 곱하기 21분의 100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량이 21%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21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OX 문제네요. 자, 고체 분자 배열의 인력은 매우 강하고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체는 굉장히 서로 강하게 끌어당겨져 있죠.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빠를수록 기체 분자의 용기 평면에 충돌한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은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체 분자 같은 경우는 갇혀있는 공간에서 얼마나 강하게 그게 속도가 될 거고요. 얼마나 많이 충돌을 하느냐에 따라서 압력이 결정이 됩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도 승화. 아니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이 승화라는 것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고요. 예,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은 승화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융해라고 그러든지 안 그러면 용융이라는 말 써도 괜찮습니다. X가 되겠고요. 자, 24번에요. 건축물 하듯이 복사열은 플래시오버의 발생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복사열에 의해서 온도가 약 600도 이상이 되면 플래시오버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25번에요. 손을 화형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불이 직접 닿지 않더라도 열을 느낍니다. 이건 전도현상은 직접 닿아야 되겠죠. 예, 접촉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체 내에서 열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대류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X가 되겠고요. 자, 25번에 B점이 낮다는 말은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얘기고요. 증발이 잘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기체가 잘 되기 때문에 B점이 낮으면 대체로 인하점은 어떻게 돼? 낮아진다. 예, 인하점의 기본은 어떻게든 얘네들이 기체화가 되어서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니까. 자, 섭씨온도는 물의 어느 점을 0으로 하고 끓는 점 100으로 해서 100등분 표시하는 방법이 섭씨온도 맞습니다. 화씨온도가 좀 다르죠? 예. 중성대의 상부는 두 번 나왔네요. 연기나 열기가 빠져나가는 배연구역이 됩니다. 하부는 공기가 유입되는 생존구역이 되죠. 예, 맞습니다.
자, 29번 뜨거워진 연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공기의 부력으로 그렇죠. 연기 자체가 올라가려는 힘 자체는 확산하는 힘이나 운동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부력이 얘네들을 밀어주는 거죠. 공기가 맞습니다. 자, 30번 마른 풀이나 짚이 탈 때는 주로 회색 연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검은 것도 아니고요. 예. 약간의 검은색의 탄소 가루와 그 다음에 흰색 연기들이 다 섞여서 회색 연기가 나타나죠. 연기의 농도를 감광계수법으로 측정했을 때 감광계수가 1일 때는 최성계 농도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원래 우리는 유도등이 보이지 않는 이건 10 정도가 되는 거죠. 1 정도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둡다, 보이지 않는다,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최성계 농도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감광계수가 10으로 판단을 하죠. 예. 그래서 X. 자, 아크릴레인의 허용 농도는 0.1ppm 맞습니다. 무색이고 자극적인 냄새는 맹독성 가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33번 부촉매 물질이 말하면 연소 속도는 어떻게 느려집니다. 다만 부촉매 대신 정촉매가 있다면 더욱더 빨라지겠죠. 예, X. 자, 34번 산소 분압이 높다. 분압이 높다면 산소의 기체 들어가는 분압으로도 농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농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분압이 높아서 최소 발화에는 더욱더 낮아집니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연소가 가능하게 되죠. 물질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맞는 최소 연소 온도는 유도 발화점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도 발화점하고 우리는 인하점이 동일한 말로 쓰고 있기 때문에 O가 됩니다. 자, 객관식 문제 가보죠. 36번. 자, 연소가스의 종류를 찾았습니다. 허용도 3ppm 모르겠고, 그렇죠. 유리를 부식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불소수지도 있네요. 그러면은 불소가스가 아니라 불화수소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불화수소입니다. 불소가스는 F2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연기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외부 공기가 아래쪽에서 유입돼서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연도력과 좋습니다. 연도력과는 우리가 굴뚝 효과를 다른 표현으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공기조화 설비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공기를 유동 확산시키는 것도 연기 이동 요인 중에 하나죠. 그렇죠? 화재 발생 시 기체의 상부는 압력이 어때요? 높습니다. 그리고 하부가 압력이 낮죠. 왜냐하면 실내니까. 그렇죠? 실내 기체가 상승하게 되는 것은 아래쪽이 낮고 위에가 높아져 있는 상태면 뜨거워서 올라가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하부가 높아서 위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화재가 발생하면 얘가 뜨거워져서 상부가 압력이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죠? 자, 중성들은 계급의 크기, 위치, 실내외 온도의 차이로 높이가 달라지죠. 예,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8번이요.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을 나타내는 단위는 칼로리도 쓰고요. 줄을 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칼로리를 많이 쓰고요. 자, 절대 온도는 온도가 몇 배가 변하는지 찾을 때 사용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배수를 할 때는 섭씨 온도를 쓸 수가 없죠. 섭씨 온도에 마이너스 213, 우리 두 번 들어갔네요. 예, 마이너스 213은 절대 온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273을 해야 되겠죠.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야지만이 절대 온도가 됩니다. 하시 온도는 주로 3번이 정답이었고요.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 맞고요. 자, 39번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표면 장력이 크면 좋은 가연물이 아니죠. 표면 장력이 작으면 좋은 가연물입니다. 왜냐? 표면 장력은 표면에 있는 것들이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쨌든 증발을 했는데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게 되면은 얘네들은 증발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증발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좋은 가연물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열 용량이 작으면 비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열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다르긴 한데, 자, 열 용량이 좀 온도가 잘 변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좋은 가연물이라 할 수 있겠고요. 증기 비중이 크면 좋은 가연물이다. 여기 또 문제가 좀 있네요. 증기 비중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가연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증기 비중을 빼겠습니다. 증기 비중은 빼겠습니다. 기체하고 액체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징계 비중이 좋다고 해서 좋은 가연물은 아니고, 비중이 크면은 좋은 가연물이 아니라 안 좋은 거예요. 비중이 작으면. 요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비중이 작으면 좋은 가연물이다. 뭐 사실은 좋은 가연물이라는 표현은 위험한 가연물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자체는 아예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오히려 틀렸다고 해도 되는데, 왜냐면 증기 비중이 크면은 증기운 폭발은 잘 일어나지만은 연소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요런 저런 걸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삭제. 요건 삭제 또는 교체. 예, 이렇게 합시다. 자, 분해열이 크면은 좋은 가열입니다. 분해열은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열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좋은 가열물, 위험한 가열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40번에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과정, 액체 고정은 딱딱해지죠. 예, 그것을 응고라고 합니다. 그럼 열을 어떻게 방출해야 된다. 자신의 에너지는 줄어들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이런 과정 자체는 흡열이지만은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갈 때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발열 과정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과정이죠. 고체가 기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 자체를 우리는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하는 과정에서 2번이 잘못됐고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은 액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발열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자, 액체가 기체가 되면 오른쪽 가는 기와는 흡연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39번 문제가 조금 약간 문제점이 좀 있었으니까 그거 조금 더 참고하시고 또 공부하시는데 고려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